네, 안녕하십니까. 송동현입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주식 한판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의외의 날이었어요. 생각보다 코스닥이 매우 강하게 마무리가 된 날입니다.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,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이 유예에 대한 그런 또 가능성이 나오면서 올랐다라는 말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,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였기 때문에 코스피와 움직임을 좀 같이 가려는 키 맞추기 장세였다,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. 근데 오늘 제가 밤에 보니까 PPI, 미국의 PPI 지표가 발표가 됐더라고요. 근데 예상치보다 또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, 혹시 이 부분이 먼저 반영된 것은 아닐까, 또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현재 마감을 해서 굉장히 좋았던 이제 그런 날인데, 근데 특이한 점은 굉장히 매매가 쉽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. 즉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 그냥 계속 가지고 갔었으면은 계좌 수익률은 좋아졌죠. 좋아진 건 맞지만은, 근데 신규로 뭔가 매수를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매도세가 좀 강한, 그러니까 잘 안 올랐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규 투자를 했을 때 보통 이런 장세는 좀 수급이 쭉쭉 들어가면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데, 보통은. 근데 오늘은 다소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은 신규 매수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,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장세로 좀 풀이가 된다라는 점을 한번, 그러니까 이건 제 느낌이에요. 제 느낌이고, 물론 제가 또 종목을 보는 눈이나 그런 선별 작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예. 그건 이제 제 실력의 한계고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, 어쨌든 제가 느낀 느낌은 이랬다라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거두절미하고 오늘 상한가 종목과 상승 섹터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, 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한가 섹터를 먼저 볼게요. 자, 상한가는 역시나 장이 좋았던 만큼 6개 정도 좀 상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계속 종목이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어요. KH건설이라고 좀 작은 중소건설사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, STX 같은 경우도 뭐 비철금속에 대해서 뭐 개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.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은 다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즉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매기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었다는 거죠.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신풍제약 우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. 또 그 부분과 연동이 돼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상승 섹터로 한번 본다면 제약바이오부터 좀 볼게요.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기업이 26%대로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이 대다수 한 10%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, 알테오젠이라든지, 이런 종목, 녹십자라든지, 이런 신약 개발 관련된 모멘텀과,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그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,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주었고요. 뭐 이연제약 같은 종목도 한 7%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도 워낙 바닥에 누워있는, 이게 지금 성장주들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만 유독 안 올라갔거든요. 자, 그런 부분이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여지고, 그렇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좀 주어봐도,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주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관심권에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반도체를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이면서 성장주이기도 합니다. 즉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도 지금 시장 환경이 괜찮았기 때문에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. 특히 하나마이크론이 무려 15%대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. 뭐 후공정 업체인 뭐 네페스라든지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등등 이런 반도체 기업들
메카로, 신규 상장 중인 메카로 같은 기업들 모두 지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또 하나 봐야 될 섹터는 게임주입니다. 게임주 요즘에 말 많죠.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FTX 거래소의 파산 소식과 함께 일제히 가상화폐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낸스 CEO가 이제 그 부분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조금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게임주도 그 영향을 받다가 오늘 장세에서 일제히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워낙 과대 낙폭되기도 했고, 그 다음에 공유도 물량이 많아서 시장이 좋으면 쇼 커버링 물량까지 같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네오이즈 홀딩스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그룹주들 모두 반등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섹터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.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 업종, 한국카본, 동성화이텍 같은 이런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대체로 상승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통신 장비 sek터 쪽 역시나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. HFR 지금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. 영업이익이 300억대라 예상했는데 400억대가 나와주면서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솔리드도 실적이 잘 나왔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 오늘 좋았다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 위주로의 잘 안 올라간 섹터 위주로 오늘 장이 반등했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제가 거래한 종목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바이오 안 볼 수 없죠. 이현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현제약은 mRNA 관련된 종목이고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원료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일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,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현제약도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현제약도 좀 호가가 얇고 좀 가벼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았던 이제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. 그래서 이제 이현제약으로 오늘은 조금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. 자, 두 번째 섹터는 게임주입니다. 게임주도 보는 관점이 과대 낙폭됐다, 그리고 장이 좋을 때 쇼 커버링 물량이 들어가니까 좀 매매하기가 편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.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FTX 쪽과 그래도 상관관계가 좀 적고요. 지금 투자를 했지만 한 1% 정도의 투자 비율로 이제 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일단 미미한 그런 측면이 있고, 또 이제 컴투스 홀딩 자체의 어떤 게임의 라인업이라든지 게임의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그 코인에 대한 그 성장성, 이런 부분들이 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또 많이 과대 낙폭되기도 한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짝 거래를 해서 약하게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이제 거래를 해봤는데요. 우선은 오늘 시장이 일단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, 지금 미국장이 이대로 잘 끝나주면은 또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또 매매가 잘 되는 그런 날들을 한번 고대해 보면서 저는 또 내일 주식 한판 대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